자, 대치타 문법 수업이고요. 오늘 첫 번째로 나갈 부분은 의문문 만들어 보기인데, 의문문 만드는 거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또 막상 만들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도치가 활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문문 만드는 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면 나중에 도치 수업을 할 때에도 좀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으로 나눠지겠죠. 의문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WH를 활용한 의문사를 말하는 거고, 뭐, who나 what이나 where 이런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부터 해볼 건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do를 활용한 의문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어떻게 물어보지?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렇게 do를 활용한 의문문이 의문사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가 의문문이 되기 이전에 원래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원래 문장은 뭐죠? 어, You love me.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평서문에서 이렇게 의문문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영작을 하거나 서술형 문제를 풀 때 평서문을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지만 의문문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문문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말고 평서문부터 제대로 만든 다음에 의문문을 만들려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지. 자, 일단 의문문은 두 가지 방식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비동사가 활용된 의문문을 만들 수 있겠죠.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너는 예쁘다. 이런 문장이 비동사 활용한 문장이죠. 자,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 요 비동사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기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Are you pretty? 너는 예쁘니? 라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가 활용된 문장은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주어가 시작되는 어순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동사를 활용한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can이나 may나 will 이런 아이들을 떠올릴 수 있죠. 근데 그런 애들 말고 더 많은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동사의 종류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동사 종류부터 정리를 할 거고, 조동사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모달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어요. 얘네가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will이나 can이나 may, 그다음에 must, should, would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어, 법조동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명칭이 있기는 한데 그냥 더 편하게 모달이라는 조동사로 이해를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ave도 조동사 역할이 있고 이때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절대 없어. 일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have는 뒤에 have 플러스 pp 과거 분사와 결합이 돼서 완료의 의미를 만들어줄 때 활용을 해요. 우리 현재 완료 같은 시제 만들 때 have 플러스 pp를 활용하듯이 그때 사용이 되는 have가 바로 조동사인 거야. 그래서 뭐 예문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르쳤어. 영어를 13년 동안.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이때 have 플러스 taught 가
동사 구이기는 하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have가 아니라 taught, teach의 PP형이기 때문에 얘를 본동사라고 하고 그 본동사 앞에 사용이 된 have는 조동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동사도 조동사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아까 첫 번째 여기서 봤던 비동사와는 다른 역할이에요. 비동사가 혼자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두 가지 형태랑 결합을 해서 사용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ing와 결합을 할 수 있죠. 이때는 진행의 의미를 만들어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pp랑 결합이 돼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수동태 만들 때 동사 BPP 형태로 쓴다. 되게 많이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만들 때는 또 비동사가 조동사로 활용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라는 그 조동사가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다라는 의미가 전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수일치를 해주기 위해서 더즈나 또 시제일치를 해주기 위해서 did로 활용될 때가 있죠. 얘네가 일반 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 활용이 되는 조동사이기도 하고 또 강조나 도치 구문을 만들 때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조동사가 있다라는 걸 알면 조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필기를 잘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암기해주기. 자, 조동사 네 가지 정리 잘 됐죠? 그럼 이제 조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건데 아까 가장 처음에 이런 예문을 봤죠? Do you love me? 얘가 you love me라는 평서문에서 출발을 한 거였죠. 어떻게 만든 거야? love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기 때문에 do라는 조동사를 활용할 거야. 그래서 조동사 do를 가장 문장의 앞으로, 즉 주어 앞으로 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이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거 끝이야. 조동사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똑같이 일반 동사가 활용되기는 했지만 3인칭 단수형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었죠. 그러면 의문문을 만들 때는 어떤 조동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두의 3인칭 단수형인 더즈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줘요. 그 다음에 더즈에 이미 수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써주고 가장 마지막에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를 활용한 의문문은 그냥 조동사를 가장 앞에, 문장의 앞에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우리는 알아왔어요. 서로를. 뭐 10년 동안? 자, 요 문장은 지금 동사 구가 누구야? 동사가 누구야? have 플러스 none이 동사고 아까 have는 무슨 동사다? 조동사라고 했죠? 자, 얘 의문문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겠어? 조동사인 have가 가장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pp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퀘스천 마크 달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의문사 우리 왜 쓰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거를 의문사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가 가장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가장 궁금한 거니까. 그 다음에 위에서 봤듯이 똑같이 비동사는 비주, 그 다음에 조동사는 조주,
어순으로 쓰고 퀘스천 마크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누가 널 때렸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넌 누굴 때렸니? 이렇게 잠깐 스탑하고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전환하는 영작까지 해본 다음에 다시 수업 듣기. 음. 자, 다 문장 만들었죠? 우리 두 번째 거 먼저 해볼 거야. 항상 평서문 먼저 만들고 의문문으로 전환하는 거 잊지 않기. 첫 번째 거는 문장 어떻게 되겠어? 주어가 누구냐면 너는 때렸다. 누구를. 요렇게 평서문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너는 때렸어. 누구를. 이게 평서문이야. 얘를 의문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의문사는 항상 가장 앞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who를 맨 앞으로 순서를 바꿔줬어. 그런데 뒤에 있던 아이를 앞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도치고 우리 1번에서 의문문 만들 때 연습했던 비주, 조주 그거 그대로 활용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who, hit, 자, who, 그 다음에 hit은 일반 동사인데요. 시제가 뭔지 봐봐. 때렸다니까 과거 시제겠죠. 과거 시제도 똑같이 hit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두의 과거형인 did를 써주고 who, did you, hi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1번은 평서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줘? 주어가 누구냐면 누가가 주어야. 그래서 누가 때렸다. 너를 요 순서로 써줘야 되겠죠? 그럼 누가 때렸어? 너를. 요게 평서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에 위치를 한 상태야. 옮겨줄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도 순서를 바꿔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맨 끝에 퀘스천 마크만 달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아,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는 순서를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순서 바꿔줄 필요 없이, 즉, 도치할 필요 없이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물음표만 달아주면 돼요. 마지막에 물음표 달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의문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고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혼자서 먼저 만들어 보는 시간이 필요해. 단어를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버벅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꼭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음. 자, 이제 문장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이미 여러분의 교재에는 평서문과 의문문 각각의 문장이 두 개씩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할게요. 1번, 너 누구랑 함께 그 파티에 갔니? 그럼 얘를 평서문으로 먼저 써보면 어떻게 써볼 수 있겠어? 주어가 누구냐면 너는 갔다 그 파티에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되겠죠? You went 갔다니까 to the party. 근데 누구와 함께니까?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 with를 쓰고요. with 다음에 누구라는 의미의 who라는 의문사를 쓸 때는 전치사 뒤에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whom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평서문이 되겠죠. 의문문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되겠어?
의문사 가장 앞으로. 그래서 whom 써주는데 went는 일반 동사예요. do, does, did 중에 하나 데리고 와야 돼. 근데 went 과거형이니까 did 데리고 오고 did가 시제 표현 해줬으니까 뒤에는 원형 써야 되겠죠. whom did you go to the party? 까지만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with 끝에 항상 남겨줘야 되는 거야, 끝까지. 자, 그런데 이렇게 with만 그 가장 맨 뒤에 딸랑 남겨놓기가 좀 그래. 그래서 나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이 그냥 의미의 한 덩어리니까 그 한 덩어리를 전체 다 같이 옮겨주고 싶어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with를 다시 앞으로 당겨와서 with whom did you go to the party? 하고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의문문이 만들어지는 거고, 두 번째 문장처럼 전치사와 의문사가 같이 이동할 때는 whom을 반드시 whom으로 써줘야 되지만, 첫 번째 문장처럼 전치사와 의문사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whom 대신에 who를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who did you go to the party with?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으로 그 남자는 그 괴물을 죽였니? 그러면 주어는 그 남자는 the man 죽였다 killed 그 괴물을 the monster. 근데 무엇으로? 즉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가지고 도구를 표현하는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with를 써요. 그래서 with 다음에 이번에는 무엇이니까 what을 써주면 되겠고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what이 가장 앞에 나올 수 있겠죠? What? 그 다음에 killed도 과거 시제야. Did the man? did가 시제 표현해줬으니까 kill 원형으로 써줘야 되죠? The monster with 끝까지. 아니면 이번에도 어떻게 쓸 수 있다? with what 이렇게 써주고 의미 그 덩어리를 전체 다 같이 이동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did the man kill the monster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세 번째인데,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 주어를 누구로 잡을 것이냐? 제가라고 잡으면 안 되겠죠? 이 문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잘 뜯어봐봐. 이거 내가 뭘 하기를 원해?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내가 뭘 하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주어를 생략해도 크게 소통에 문제가 없지만 영어는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라는 주어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너는 원한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원하는 건데 주어인 네가 무언가를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야. 이때 want 다음에는요.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술의 관계가 성립할 때 투부정사의 형태를 꼭 써줘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하다라는 형태를 쓰죠. 오형식 문장의 구조입니다. 몰랐다면 확실하게 알아두기. 그러면 요거를 활용해 보면 너는 원하는 거죠. 내가 하기를 to do 무엇을 what 요게 평서문 이 의문문으로 또 전환하면 마찬가지로 항상 의문사 가장 앞으로 그 다음에 일반 동사 want 쓰였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what do you want me to do 까지 써주면 돼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요런 표현.
자주 들어봤을 거야. 사실은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다시 정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너 누구한테 목격 당했어네? 네가 누구를 봤어? 목격했어가 아니라 너 누구한테 목격을 당했어야. 당하다, 되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형태를 쓰냐면 수동의 형태를 쓰게 돼요. 그래서 너는 목격을 당하다. 그래서 C라는 동사를 활용해 볼게요. 너는 본 게 아니라 본 걸 당한 거기 때문에 you 음, 아이고, seen이 되겠지. 자,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다. 전치사 by를 쓰게 되고요. 누구에 의해서니까 이번에도 전치사 뒤에 whom의 형태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의문 만들어주면 whom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였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만들 때의 비동사는 조동사다. 따라서 비동사만 앞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지. Whom were you seen by? 여기도 by랑 whom을 이렇게 떨어져서 쓸 거면 who라고 대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y를 가장 문장의 앞으로 이동해서 by whom were you see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물결 표시하지 말고, 물결 하지 말고, 문장 꼭 끝까지 full sentence로 써주기. 자, 그 다음에 5번.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어를 먼저 찾아보면 당신은이 되겠죠? 너는 원한다. want. 근데 이번에도 네가 무언가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당신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냐이기 때문에 앞에 3번에서 봤던 요 구조 다시 한번 더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이번에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 whose son. 그 다음에 투부정사 또 써야 되고요. 결혼하다 marry죠. marry는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고 바로 뒤에 목적어를 붙여줘야 되는 아이야. marry your daughter. 이게 이제 평서문이에요. 자, 의문문 만들 땐 항상 의문사가 있는 걸 앞으로 빼줘야 돼. 근데 후즈만 빼주면 안 되겠지. 누구의 아들이 한 덩어리니까 후즈선을 같이 이동시킬 거고요. whose son. 그 다음에 want 또 일반 동사죠.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do you want to marry your daughter? 이렇게 써주면 의문문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 이번에는 5번 문장과 비교하면 살짝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 누구의 아들과 당신 딸의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평서문은 어떻게 되겠어? 주어는 여전히 you고요. 이번에는 네 딸이 원하는 거니까 your daughter 먼저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 to marry. 누구의 아들과 whose son. 요게 이제 평서문이라면 의문문은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또 앞으로 나와줘야겠죠? whose son.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do you want to marry? 여기 빠졌네요, 목적어가. your daughter to marry. Which son do you want your daughter to marry?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죠. 7번.
너 3일 동안 뭐 하고 있었니? 라는 문장인데, 3일 동안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3일 전부터 3일이 지난 지금까지 3일 동안 내내 그 기간 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었냐라는 의미예요. 다시 3일 동안이라는 얘기는 3일 전부터 3일이 지난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 3일이라는 기간 동안 무언가를 했어, 뭐를 해왔어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사이에 지금까지 3일간 3일이라는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니까 힌트가 다 됐지. 무슨 시제를 써야 되겠어? 기간이 형성되는 거니까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너는 뭐 했어? 해왔어? have done. 그 다음에 뭐를? what. 그 다음에 3일 동안. 3일이라는 기간을 표현해 줄 때는 전치사 or를 써야 돼요. 3 days. 아이고. 요게 이제 평서문이야. 그럼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 건데, 자, have랑 pp가 결합했을 때는 have가 조동사였으니까 얘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조치를 시킬 때. 근데 그 전에 what이라는 의문사가 활용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얘를 먼저 이동을 시켜주고, what have you done for 3 days?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거야. What have you done for 3 days? 자, 그래서 현재 완료 의문문 만드는 것도 이제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도 아직 영작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멈춰놓고 영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 듣기. 자, 8번 문장이에요. 누가 당신에게 그녀의 죽음을 알려주었습니까? 일단 동사를 뭘 써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보자. 알려주다, 알리다. 다른 사람한테 어떠어떠한 내용을 알리다라고 할 때 어떤 동사를 쓰냐면 자, inform이라는 동사를 쓸 거야. inform이라는 동사를 쓸 건데 여러분 inform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어떠어떠한 내용을 알리다라고 할 때는 어떤 형태로 쓰냐면 inform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알리는 대상이 그 다음에 알리는 내용을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에 맞춰서 평서문을 먼저 만들어 보면 주어가 누구야? 누가가 되겠죠? 누가 알려주었다니까 시제는 과거예요. informed. 누구에게? 너에게. you. 무엇을? 그녀의 죽음을. 이때 of를 꼭 써주고 her, thus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의문문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이미 의문사가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자리에 그러면 도치할 필요가 없이 퀘스천 마크만 달아주면 끝. 자, 그 다음에 9번이에요. 무엇이 지진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가 지진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진이 일어나도록 무엇이 만들었니? 무엇이 그렇게 했니? 그래서 make라는 동사를 쓸 건데 make도 단순히 어떠어떠한 대상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대상이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다, 즉 시키다라는 형태로 쓰려면 오형식의 구조로 쓰여야 돼요. 우리 사역동사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단순히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대상이 무언가가 되도록 만드는 의미를 가질 때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자리.
즉, 보어 자리에 뭐를 쓴다? 동사 원형을 쓰겠죠. 이 형태로 또 만들어 볼게요. 어, 자, 무엇이가 주어가 되겠죠? 무엇이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 근데 과거니까 made 무엇을? 지진을. The earthquake. 일어나도록. happen. 자, 근데 얘 의문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문사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퀘스천 마크 끝에 달아주면 끝. 자, 그 다음에 10번이에요. 10번 이어서 해볼게요. 자, 누가 지금까지 당신을 돌봐줬나요? 지금까지 강력한 힌트가 포함되어 있네. 무슨 시제? 지금까지 쭉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돌봐주다라는 표현 우리 뭐 써요? take care of를 쓰죠. 자, 요거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자. 누가 후 돌봤다, 돌봐줬다.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돼. has taken care of you.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의문사로 주어 시작했기 때문에 물음표만 끝에 달아주면 돼요. 순서를 바꿔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1번이죠. 11번은 알려주다. 우리 위에서 배웠던 inform이라는 형태 다시 활용할 거고 inform은 알리는 대상한테 알리는 내용을 말할 때 of라는 전치사를 쓴다라는 거. 자, 그가 알려주었다니까 이번에도 시제는 과거입니다. informed. 당신에게, 너에게 you of 무엇을 what. 이번엔 의문사가 문장이 끝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what. 그 다음에 inform 일반 동사야. do, does, did 중에 과거 시제니까 did 데려와야 되고요. he inform은 원형으로 써줘야 되겠지? you of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어렵지 않지.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의문문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12번 갈게요. 12번은 문장이 좀 길어서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하나 덩어리를 쪼개보면 돼. 일단 어떤 종류의 망원경을 통해서가 한 덩어리고 그는 달을 관찰하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겠죠. 그럼 주어가 누가 돼야 돼? 어떤 종류의 망원경이 아닌 거야. 이건 망원경을 통해서기 때문에 주어는 그는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는 관찰합니다. observe. 근데 시제 관찰하다니까 관찰했다가 아니라 하다니까 현재 시제고 s 붙여줘야 돼요. 그다음에 달을 the moon. 근데 무언가를 통해서라는 이렇게 수단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뭐 쓰냐면 through를 쓰죠. 어떤 종류의 망원경? What kind of 망원경? telescope. 이게 이제 평서문인데, 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의문사를 이동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때, what이 의문사지? 하고 what만 이동시키면 안 돼. 왜? 어떤 종류의가 한 덩어리죠. 그래서 what kind of telescope? 요거를 한꺼번에 다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요거를 한꺼번에 다 이동시킨 거예요. What kind of telescope?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observe는 일반 동사이면서 현재 시제라 s가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엔 더즈가 와야 되고, 더즈가 스위치 시켜줬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일단 문 하고 끝 하면 안 되겠죠? 뒤에 through 남아 있잖아. 끝까지 써주고 물음표 달아준다.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전치사나 뒤에 달러 남겨놓기 싫어. 덩어리째 같이 이동시켜 줄 거야 하면 앞으로 빼주고 요렇게 나머지 이어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고요. 13번, 너 어디야? 너무 간단한 문장이잖아. 그래서 이미 다 그냥 한 번의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평서문 한번 써볼게요. 너 어디야는 너는 어디에 있다잖아. 너 어디에 있어? 요거죠. 그래서 너는 있어. 어디에? 요게 이제 평서문이었다면 요거를 의문문으로 전환하면 where이 앞에 나와서 그래서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는 도치가 이루어졌던 거야. 그러면 요것과 이어져서 14번을 보면요. 너는 어디에 있었니? 지금까지. 또 지금까지 나왔어. 무슨 시제 써야 돼? 현재 완료 시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있었어. have been. 그 다음에 where. 의문문 만들면 where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겠죠. Have you been? Where have you been? 되게 많이 들어봤지, 얘도. 자, 그 다음에 15번. 무엇을 위해? 이게 한 덩어리예요. 무엇을 위해? 그 다음에 너는 no라고 말했니? 그러면 너는 말했지. said. no라고. 무엇을 위해서? 위해서. for what? 얘도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죠. 의문사만 먼저 앞으로 튀어나와서 what? 근데 일반 동사이면서 과거 시제니까 did you say no for 라고 하거나 아니면 for what did you say no 이렇게 얘기하거나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너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너는 지내다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시제 쓰고요. have been 그 다음에 어떻게니까 how 의문문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how 앞으로 끌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앞으로 나왔으니까 조동사 또 빠져나와서 how have you been? 이렇게 되겠지. How have you been? 자, 그 다음에 17번. 너 어떻게 그를 설득했니? 너는 설득했다. 그를 어떻게? 이게 먼저 평서문으로 나와야 돼. 너는 설득했다. persuade의 과거형이죠. persuaded. 그를 him 어떻게 how 의문문 만들면 how 그다음에 persuaded 과거죠. Did you persuade him? How did you persuade him?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그다음에 18번입니다. 자, 무엇이 너가 파티를 즐기지 못하게 막았니? 뭐가
너로 하여금 파티를 즐기지 못하도록 막았니? 이런 의미잖아. 그러면 막았다라는 게 동사가 될 텐데, 자, 이 막았다라는 동사 중에, 막다, 방해하다라는 뜻의 동사 중에 어떤 단어가 있지? 자, prevent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이 prevent라는 동사의 특성도 뒤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많이 알 거야, 이 동사는.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 방해하다. 로 많이 암기했죠. 목적어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다음에 ing 형태 써야 되는 아이죠. prevent 목적어 from ing. 그럼 요거에 맞춰서 써보면 어떻게 돼? 무엇이 막았다. prevent it. 누구를? 너를 뭐 하는 것으로부터? 그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부터. from enjoying. 그 파티니까 the party. 의문문 만들려고 봤더니 이미 의문사가 주어 자리에 쓰여져 있어. 바로 퀘스천 마크 달아주면 되겠죠. What prevents you from enjoying the party?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에요. 동전에 어느 쪽에 숫자가 적혀 있니? 그러면 숫자가 적혀 있다. 동전의 어느 쪽에. 요게 이제 평서문이 될 건데, 숫자가 주어기 때문에 적혀 있는 거죠. 적힘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줘야 돼. is written. 근데 동전의 어느 쪽이니까 어떤 쪽? which side of the coin. 이 동전의 표면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그래서 on which side of the coin. 이게 한 덩어리 표현이 되는 거고, 얘를 의문문으로 바꿀 건데, 의문문으로 바꿀 때 which만 또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덩어리 전체가 다 이동을 해야 되겠죠? which side of the coin. 그 다음에 비동사 쓰였어.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였어. 조동사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 So which side of the coin is the number written on? 이라고 물어보거나 나 전치사 또 같이 그냥 이동시킬래? 그러면 on which side of the coin is the number written?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문문 만들어 보기를 다 했는데 지금 비동사와 조동사가 활용되는 경우에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의문사와 결합했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각각 다 공부를 했고 또 조동사 중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이외에도 네 가지 조동사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영작이 제대로 안 됐던 친구들은 수업을 다시 한번 잘 듣고 나서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음,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우리는 다음 내용에서 만나도록 할게요.